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정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금요일날 장이 끝나면서 시간외로 하한가를 기록을 했던 두산중공업, 저도 솔직히 시세만 먼저 보고 굉장히 좀 놀랐는데, 일단은 전반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유상증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자, 그래서 일단 유상증자에 대해서 이번에 또 어떻게 자금이 활용이 되고, 또 어디에 어떻게 쓰일 것이며, 이거를 갖다가 지금 주주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들하고 같이 접목을 시켜서 한번 다 같이 풀이를 해보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 일단은 시간외로는 하한가로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세를 먼저 보신 분들이나 뭐 유상증자에 대한 것들을 아직 잘 이해하고 계시지 못하신 분들이나 많이 어쨌든 간에 시세가 빠진다라는 거는 좋은 내용이든 나쁜 내용이든 시세가 빠지면 다 불안해하죠. 근데 사실은 좋은 내용이라고 했을 때 시세가 빠질 일은 없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건 여러분들 뭐 기사를 다 보시고 하셨겠지만 자, 영상을 한번 보시면 기사를 보시면 두산중공업 1.5조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 새 도약 전기 마련 이렇게 해서 1.5조 정도 1조 5천억 원의 유상증자 이슈가 이제 나왔습니다. 자, 유상증자라는 것이 사실 뭐 무조건 100% 다 안 좋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유상증자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주식을 수를 늘리면서 이제 뭐 어떤 대상이 됐든지 간에 유상증자도 여러 가지, 그렇죠?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 항목을 통해서 이제 돈을 더 그러니까 주식을 새로 더 발행해서 판다라는 거죠. 돈 주고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을 더 마련을 한다라는 거고, 그거를 결국에 또 쉽게 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주주 우선 배정이잖아요. 자, 보시면은 주주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고 나서 실권주는 일반 공모, 그 다음에 뭐 안 받으면 또 증권사가 다 가져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일단은 지금 유증을 하는데, 그 1.5조 중에서 대략적이 아니라 뭐 딱 잘라서 나와 있죠. 실천억 규모는 채무 상환 자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이제 일부 또 투자 쪽으로 활용을 하는 식으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사주에다가 20%는 또 이제 주게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예정 발행가가 18,100원 정도의 수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또 할인율이 들어갈 것이고, 상장되는 이 주식 발행 수 자체가 보통 주식이 보시면은 신주 상장 주식 수가 5억 2천만 주 정도에서 8,280만 주 정도가 추가로 이제 증자가 되는 경우인데, 비중이 적지 않아요. 금액도 그렇고 비중도 그렇고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은 금액이다라고 좀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해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또 할인율을 정하고 이런 거까지 계산을 해서 좀 복잡하게 들어가 봐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일단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찌됐건 간에 우리 두산중공업은 최근에 재무제표를 좀 보시면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이자 지급액이 꽤 큽니다. 그래서 20년 뭐 9월 달에는 1,000억 원 정도의 수준, 그 다음에 1,150억 원대, 800억 원대, 1,100억 원대.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1,000억 원 정도를 웃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금 최근에, 당기순이익 금액에 대비해서도 사실 적지 않은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제가 사실 네이버 이거 참 잘 안 보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살펴보려면 네이버 증권을 좀 살펴보긴 하거든요. 굉장히 좀 간단하게 보려면은 여기 스냅샷에서 보통 보고는 합니다. 자, 아무튼 왔다 갔다 하는 건 좀 잠시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간에 어찌됐건 우리 두산중공업이 최근에 그래도 뭐 적자에서 좀 전환을 해가지고 2,400억 수준, 2,000억 원, 1,100억 원대 이 정도 수준이 나타나고 있죠. 평균적으로 뭐 한 2,000억 원대 정도를 벌어들였다라고 보면은 그 중에서 절반 정도는 이자를 내는 데 좀 사용을 하고 있다. 이자를 그렇게 내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에 채무가 많은 상황이다라는 건데, 약간 지금 그런 느낌이에요. 결국에 지금 유상증자를 통해서 그 중에 7,000억 원대, 거의 뭐 절반 좀 안 되는 수준을 갖다가 빚 갚는 데 쓰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를 납입하는 것도 지금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하니까 빚은 갚아야 되겠고, 뭐 그들이 새롭게 이제 신규 산업을 갖다가 신규 쪽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들여서 갚는 것도 좋겠지만, 이건 뭐 대놓고 철판 깔고 나중에 한번 도와주십시오, 형님. 이번에 한번 도와주시면 이번에 우리 신규로 또 투자하고 증설하고 뭐 어쩌고 이렇게 해서 연구개발하고 하는 쪽으로 자금을 좀 써가지고 재무적으로도 좀 개선을 해서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한 번만 좀 눈 감고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지금 약간 그런 눈치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찌됐건 간에 중요한 건 뭐예요? 유상증자.
증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추가적으로 상장되는 주식수에 비례해서 결국에는 주가에 대한 가치가 희석이 된다란 말이죠. 그럼 주가에 대한 가치가 희석이 된다라는 것은 할인율을 그만큼 적용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고, 이미 뭐 우리가 시간으로 빠질 수 있는 폭은 하한가까지 기록을 했기 때문에 다 빠져버리기는 했지만, 어찌됐건 이런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수급적인 부분과 다양한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어찌됐건 간에 주가가 뭐 시간에 뿐만이 아니더라도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는 항목이긴 하다라는 거죠. 가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빠질 수밖에 없는 항목이다. 그래서 시간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2750원 정도의 수준인데, 지금 시장도 너무 안 좋아요. 시간으로 금요일날 정말 많이 빠졌고, 뭐 미국 시장이나 뭐 이런 것들도 보시면 전반적으로 다 좋지 못한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일단은 주주들에게 먼저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고, 또 그걸 안 받으면 일반 공모로 넘어가고, 그것도 안 받으면 이제 증권사에서 나머지를 다 가져가죠. 그리고 기준 가격이 아까 18,000 얼마였습니까? 뭐 100원인가요? 뭐 얼마인가요?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정도의 기준 가격 대비해서 조금 그 정도 선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 가격에 있어서는. 그래서 뭐 시장이 좀 더 안 좋고 조금 더 추가적인 쇼크가 온다라고 하면은 주가도 뭐 진짜 18,000 밑으로까지 빠질 가능성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하고 무난한 시장의 흐름이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할인율을 적용을 해서 같이 좀 계산을 했을 때는 2만원 전후에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 2만원이라는 부근 가격대에서 뭐 업다운이 충분히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겠죠. 누구는 지금 이렇게 빠지는 거를 그래,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 뭐 악재라고 딱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건 두산중공업 니들이 똑바로 돈을 벌어가지고 남는 돈으로 갖다가 이자를 상환하고 자체적인 힘으로 재물을 개선해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한테 더 손을 뻗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그 손 뻗는 거 가지고 너는 손 뻗었으니까 손바닥한테 매를 좀 두드려 맞아라, 약간 이런 기분인 거죠. 그래서 지금 어찌됐건 매를 맞았으면 그럼 이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어찌됐건 간에 일단은 뭐 기존의 주주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 공모에서도 얼마나 모일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나머지는 다 증권사에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그만큼의 금액이 증자는 결국에 되기는 된다라는 거니까, 일단은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거는 추가 상장이 된 부분에서 추후에 추가 상장이 됐다라는 가정하에 주가의 가치가 희석이 된 할인율만 적용해서 계산해서 따지고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조금 외부적으로 좀 좋지 않은 분위기, 시장에 대한 분위기나, 근데 시장 자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지 않잖아요. 시장이 좋지 않은 분위기라든지, 그 다음에 당장에 지금 이쪽으로 기댈 수 있는 엄청 퍼포먼스가 있을 만한 모멘텀이 붙어주지 않는다라는 점, 이런 것까지 같이 우러러 본다면 단기간에 뭐 언더슈팅이 나왔다가 바로 또 급등이 나오거나 이런 모습까지는 좀 기대를 하기는 어렵지만, 사업적인 내용이나 전반적으로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놓고 봤을 때 너무 부정적으로 볼 내용은 아니나, 일시적으로 할인율과 유상 증자에 대한 어떤 기존 주주분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어떤 좀 그런 기분들 뭔지 아시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어떤 센티적인 부분들, 그죠? 센티적인 비중이 조금 더 높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주가가 두드려 맞을 가능성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그것만 단기적으로 좀 해소가 되면 다시 이제 좀 괜찮아지는 과정으로 또 가고 있는 거고, 사실 이 기업의 지금 현재의 사업의 흐름과 어떤 재무적인 이 현재까지 만들어 놓은 이런 개선세, 이런 걸 보면은 또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두산중공업이 그동안에도 사실 계속해서 적자를 띠면서 오랜 시간 어려움을 겪고 오다가 이걸 하나씩 차츰차츰 개선을 그래도 잘 해 나왔어요. 물론 중간에 또 뭐 이렇게 지분을 서로 주고받는 방식과, 그 다음에 저기 뭡니까? 뭡니까? 증자도 또 한번 있기도 있었고, 그런 걸 통해서 어쨌든 만들어 왔는데,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라고 해서 주가가 못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락은 크고 변동성은 다소 있었지만 결국에 주가는 또 이 자리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위치에서 한번 또 증자를 통해서 여기서 주가 변동성이 나타나고 흔들리고 한다 한들, 그 내용, 그 여파로 인한 어떤 악성 수급들이 다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 갈 길 또 갑니다. 그래서 뭐 이 돈 받아다가 뭐 얘들이 돈 받아다 도박한답니까? 엉뚱한 데 투자를 한답니까? 지그들 사업에다 투자를 하는 거고, 재무상으로 그리고 채무적인 부분,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익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개선을 해보겠다라고 시장에다가 이제 요청을 하는 거긴, 도움을 좀 청하는 거긴 한데, 그게 하필 이제 자체적인 힘이 아니라 왜 주주한테 또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 거냐, 약간 이런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설명드리면. 그래서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주가가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막 이런 걸 통해서 뭐 갑자기 쓸데없이 뭐 무리하게 뭐 건물을 산다든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기존에 뭐 SMR 사업부터 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그런 사업
구조들을 좀 더 확장시키고 뭐 믿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 뭐 믿음을 갖고 해야 되겠죠. 뭐 회사 입장에서도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 주주들에게 믿음을 갖듯이 우리도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그런 믿음을 좀 갖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주가의 흔들림은 좀 심할 수는 있겠지만 조금 진정되면 그때 돼서 다시 한번 좀 새로운 계획을 세워보셔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상대적으로 주가 변동폭이 크면 여러분들 심리가 굉장히 좀 흔들리고 하실 텐데, 뭐 화끈화끈 하신 분들이나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냥 쿨하게 다 매도하고 또 아마 종목을 바꾸실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느긋하게 어떤 기업의 이 사업의 성장 스토리와 사업의 흐름을 좀 놓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같이 좀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뭐 재무적으로 됐든 가치적인 측면이 됐든 그 가치적인 그래프를 좀 그려나가자. 그래서 이 종목이 가치적인 그래프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매년 고성장을 보여오는 기업이고, 이 카카오라는 성장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프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주가는 계속 등락날락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두산중공업 기준으로 하면은 지금 가치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희석이 되니까 완만한 우상향을 보여주다가 살짝은 좀 주저앉은 셈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요 기준에서 조금만 우리가 눈높이를 낮춰서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단기적으로 해소가 되면은 또 좋은 모습 그려나갈 수 있는 종목이고, 그럴 능력이 되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뭐 당황하거나 이렇게 많이 또 힘들어하실 필요가 없이 조금 유연하게 보자. 물론 막 비중이 너무 몰빵이 되어 있고 이러면 더 힘들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또 좋은 성과를 안겨다 줄 수도 있다. 근데 물론 이제 그만 손 좀 뻗어라. 이만큼 해줬으면 이제 됐다. 니들이 좀 잘 해봐라. 이렇게 좀 한마디 따끔 해주면 되는 정도라고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께 뭐 수익 인증이라든지 뭐 종목 자랑이라든지 이런 거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도 좀 좋지 않고 다 같이 힘든 시간들이기 때문에 대놓고 저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고 싶은 거고, 나 벌었는데 와가지고 이거 한번 해봐라 랄랄랄 그러고 싶진 않아요. 다 같이 힘들 때는 또 우리가 힘든 걸 서로 위로해주고 다독여주면서 또 일어나면 되는 건데, 나는 이거 잘했다고 막 옆에서 약 올리고 넘어져 있는 사람한테 손가락질하면서 막 여기 하필 또 손가락 그림이긴 한데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피했으면 좋겠고요. 자, 이거는 120일이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 이벤트 진행 중인 부분만 짧게 안내를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30일에 추가 30일을 더 드려서 44만원에 60일 이용이에요. 굉장히 업계에서 최고로 저렴한데 정말 수익은 잘 납니다. 근데 제가 뭐 이거를 오늘 샀다고 내일 번쩍 뛰고 이런 거 저는 사실 글쎄요. 급등이 나오면 여러분들 빨리 팔아야 돼요. 급등이 나오면 빨리 팔아야 되기 때문에 급등이 아니라 꾸준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을 갖다가 남들이 관심 없는 시기에 잘 모아두면 미친 듯이 갑니다.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저는 선정해서 우리 메인 종목이다, 핵심 종목이다라고 브리핑을 드려요. 일진머티리얼즈 보세요. 남들이 관심도 없는 시간에 모아놨다가 더블 가까이 더블 이상이죠. 더블 이상 왔죠. 후성, 남들이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아무도 관심 없는 자리에 매수해서 한 달, 두 달 정도 물론 기다려는 줬죠. 묵혀놨더니 아유 묵은지가 아주 그냥 A급 김치가 돼버려요. 25,000원까지 150% 상승이 나와줍니다. 최근에 코리아 서킷 물론 정말 빨리 올라와 줬지만 DDR5에 대한 어떤 모멘텀도 분명히 있었고, 전체적으로 반도체 시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산업 내에서 바뀌고 있는 그 변화를 저는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매집 기간 충분히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한 70에서 80%대, 조금 빠져서 한 70% 정도 되겠네요. 수익권에 머물러 있죠. 얼마나 좋아요. 6%대 7%대 빠져도 뭐 티도 안 나. 그죠? 이렇게 좀 여유롭게 가져갈 수 있게끔 여러분들을 이끌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담 없이 오셔서 지금 이런 쓰나미, 단기 쓰나미 좀 지나가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제 제가 올려드린 영상 보신 분들은 좀 시장에 대한 어떤 걱정이 좀 완만해지셨을 거라 생각이 드니까 꼭 오셔서 저와 함께 또 앞으로 좋은 성과 만들 수 있게끔 준비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말 남은 시간 좀 편안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스트레스는 장이 안 들어가는데 굳이 받지 말자고요. 내일 가서 받으세요. 받아야 되면 내일 가서 받으세요. 왜 벌써부터 걱정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내일 가서 합시다. 아시겠죠? 잠깐 한번 두드려 맞으면 또 다시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고 항상 늘 있는 상황들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 아시겠죠? 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221-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이벤트가 바로 적용시켜 드리면서 월요일부터 저랑 하나씩 차근차근 대응해 나가보도록 하자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